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오늘 오전에 시가도 드러났는데 좀 밀려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오거나 상승할 거라고 매수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지금 이제 또 다시 밀려 내려오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밀린다. 그럼 잘 갖고 오신 분들도 이제 팔아야 되나 매도를 해나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좀 계실 건데, 이런 고민들 오늘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미래에셋 증권 지금 위치나 움직임을 봤을 때 가격이 어디가 중요한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전세 역전은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이 약해진 좀 조정을 주는 이 타이밍에 매수의 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찬스를 본다라는 건 저도 미래에셋 증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구간에서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가격들도 알아보고 이 파동의 중간값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 66,000원이라고 생각했던 이거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며칠 만에 미래에셋 증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이제 기다린 가격대가 부근이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또 영상 켰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시거나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동의하니까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가격대 한번 제대로 알아가 보고, 그리고 전략 어떤 식으로 할지 전세역전에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반등 잘 나오자 힘내자라고 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미래에셋 증권 반등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셋 증권을 비중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66,000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여성분들 여성복 사이즈 보면은 이제 55 사이즈, 66 사이즈, 77 사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별로 미래에셋 증권은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그 가격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55,000원대, 그리고 77,000원대, 그리고 66,000원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거의 2달 가까이 되도록, 지금 한 달이 좀 넘게 되도록 계속 이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고 또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다가 다시 이 구간대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찬스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부분이 지금 계속 빠진다면 미래에셋 증권도 결국 못 버틸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시장이 꺾이는데 미래에셋 증권은 버틸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물린 분들을 추가했다가 손실이 더 날 거고, 신규 매수에 괜히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주기 때문에 시장을 아예 배제하고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그럼 시장 부분을 해봅시다. 코스피 지수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유지선을 계속 잘 타다가 전쟁 때문에 한번 딱 맞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쟁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지만 시장은 조정을 줘야 되는 핑계가 필요했다. 계속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잘 가고 좋은 주식일수록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호하게 받아 올려야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수해가지고 쭉 수익이 났는데 이런 눌림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빠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도 물량 팔 시간도 없이 그냥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도 이 구간에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 구간에서 털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 샀던 사람들이 이 구간을 통해서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겠죠. 엄청나게 빠지거나 또 혹은 추세가 이탈하는 시그널이 안 나온다면 사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또 그 다음 월에 올라가면 여기 구간에서 이 사람들은 홀딩을 하겠죠. 또 흔든다고 해가지고 좀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이 아래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을 계속 들고 가게 되면은 폭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나 흐름에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 이전에 엄청난 하락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이때는 하락 추세였고, 그리고 지금은 상승 추세니까 반대의 추세라고 보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전쟁이 이때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공포감을 조성시키면서 시장을 급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뉴스 하나 뜨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뉴스 하나 뜨면 갭상승해서 올라와죠. 이렇게 양봉으로. 그리고 뉴스 하나 뜨면 갭하락해서 밀려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무관하게 시장이 이렇게 캔들보 보시면 하나는 갭이 막 많은데 지금은 자글자글하게도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이 시장이 이제 평준화되는 거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전쟁 이슈가 지루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유지되다가 이때는 하락 구간이니까 하락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을 본다면 워낙에 상승 추세가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횡보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도 여기서 급락이 바로 떨어지는, 그것도 전쟁 때문에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방의 압력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방을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저가를 깬다라고 하면 그거는 찬스가 되는 거지 매도를 하고 도망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역전 밴드도 계속 지수도 지켜내고 있는 그림이라 저점을 훼손하더라도 매수 찬스를 봐야 된다는 제 마인드가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에서 밀리는 구간이라면 미래에셋 증권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강했던 종목은 매수 찬스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셋 증권은 다른 증권주랑 비교해서 봤을 때 미래에셋 증권 말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여기서는 봐야 될 게 여러분들 녹색선입니다. 왜?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전 밴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역전 밴드 가지고 봐야겠죠. 이 녹색을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지 위에 쪽에 있는지만 판단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방향성을 알 수 있으니까 한국금융지수는 아래쪽으로 떨어져갖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깨져갖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키움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가 PBR이 너무 낮고 엄청나게 싸다라고 이야기해도 매수 추천이나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도 그런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탄력이나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삼성증권 상승 추세가 좋다가 아래쪽에서 역전밴드 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래에셋 증권하고 다른 건 뭐냐? 각도가 다르죠. 올라오는 각도가 다르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해서 본다면, 지수의 반등을 예상하고 본다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탑픽 아니겠느냐?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매수를 참여하는 관점 혹은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을 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이어놓은 선이 역전밴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66,000원대가 계속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77,000원대 그리고 이제 55,000원대까지 5 사이즈, 66 사이즈, 72 사이즈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미래에셋 증권은.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내려오기 얼마 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 지금 61,000원인데 이 5만원대까지 나오는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휩소, 즉 개미털기 형태로 나타난다면 살짝 좁겠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퍼센티지만 봐도 지금 현재 6만원대인데 55,000원대를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사실 퍼센티지가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원만 사가지고 봐도 한 7, 8만원 된다고 치면은 손자라든지 우리가 아들 운동화도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거를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흐름을 좀 잘 봐야 됐고, 제가 그래서 이런 타점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매수했을 때처럼 올라와가지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밀리니까 하루 이틀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타점이 와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세력을 이기는 이 가격과 전략에서 봤을 때 여기도 비중관리 66,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비중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고가에서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 유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일부는 관리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제가 감으로 이 박스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파동으로 볼 때 파동의 목표가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움직임의 반등 구간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이 첫 번째 마지막에 올라왔던 자리에 눌림목에서 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가를 만들면 68,000원대가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약간 안착을 하면 모르겠는데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상승 첫 출발에 있던 가격대를 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그려보면 74,8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단기 파동과 이 상승 출발의 파동을 모두 계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비중 관리를 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비중 관리 한 부분을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잘 못했던 구독자분들께서 부러워만 하시다가 제가 이 1월 달부터 이 구간 때부터 제가 매수 추천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부터 저를 아셨다라면 미래에셋증권 제가 방송 영상 찍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우셨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제가 이번 주에 타점이 나온다면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수가 아니라 이제 꺾여버리는 흐름이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여기서 24,000원대에서 매수를 추천드렸던 그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왜 매수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저점을 깨고, 그러면 고가를 깨고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고민해 본다면 지금 흐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에 붙여주는 모습. 패턴상으로는 거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여기까지 본다면은 패턴상 어떻게 했어요? 24,000원대 제가 추천 영상 지금 드리면서 신년에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4,000원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고가에 붙여준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고가로 봤을 때 고가를 만들어냈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하락으로 붙여주는 모습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휩소 이상의 깨지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든 시장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개미 털기, 잠깐 깼다가 올라가도 털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마지막에 오늘 강의도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미래에셋 증권 이번 주에 저는 이 휩소라는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 살짝 깨는, 그렇지만 매수로 참여하는 데 부분의 의도는, 그리고 의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려보고, 미래에셋 증권 이번 주에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이번 타점에서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닥시에 이번에 제가 이것도 단타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20% 정도 올라온 모습이 있었죠. 그런 타점들 너무 긴박하고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그리고 중요한 타점에서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의 매매 기법, 미래에셋 증권을 제가 그냥 이 패턴만 가지고 매수를 한 건 아니겠죠.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게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매매를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종목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시와 확인에 증명까지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의 강의 휩소 개미 털기 당하지 말자라는 강의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끊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아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